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걸 더 젖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넥젠 포인트를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런 분들은 레깅을 더 하고 싶으시면 스윙 스피드가 더 빨라져야 하고요. 저는 이스턴 그립을 잡는데요, 레깅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즈 클래스 전재현 코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모던 포핸드와 넥스트젠 포핸드, 넥젠 포핸드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내용일 거예요. 모던 포핸드는 이렇게 해라, 넥젠 포핸드는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참 많지만 정작 모던 포핸드를 왜 하고 넥젠 포핸드를 왜 하는지, 우리가 이 동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선수들이 다들 라켓을 뒤로 백스윙을 하니까 이 백스윙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 하죠. 그런데 이게 동호인 대부분에게는 안 좋은 동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이 동작만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코치님들도 이걸 느낌적으로는 충분히 아시는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 이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가 평소에 레슨할 때 정말 저희 레슨생한테만 푸는 내용인데 유튜브에서 그냥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공지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모던 포핸드와 넥젠 포핸드를 대략 설명해 드리면, 진짜 옛날에는 테니스를 칠 때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때 라켓 면이 요즘 포핸드처럼 덮여서 나가지 않고 면이 열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위로 올리면서 스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페더러처럼 라켓을 덮는 모양으로 나가기도 하고, 시대가 더 지나면서는 라켓이 아예 등 뒤를 보는 방향으로 백스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라켓을 뒤로 보는 모양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만약 임팩트 면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등 뒤에서 그대로 스윙이 나가면 면의 변화가 크게 없으니까 에러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라켓을 이렇게 뒤를 보게 완전히 덮어서 빼게 되면 이거보다는 면의 변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더 어렵고 에러율도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체 왜 하느냐? 첫 번째는 그립과의 관계가 있어요. 예전에 면을 열어서 한 번에 스윙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때는 컨티넨탈 그립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면 손목이 아주 자유로워져요. 임팩트 면을 만들고 손목을 젖히게 되면 손목이 충분히 젖혀집니다. 그러면 손목을 젖혔다가 펴면서 손목의 힘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아볼게요.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고 우리가 배우던 방식 그대로 타점을 앞에서 잡는다고 생각하고 임팩트 면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목이 상당히 젖혀져 있어요. 포핸드 파워에서 손목의 힘은 정말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포핸드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하체를 사용하고 상체를 돌리면서 팔을 사용하고 임팩트 전에 손목을 탁 풀어주면서 마지막 라켓 스피드를 더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용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공을 세게 칠 때는 손목의 힘을 엄청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손목 힘을 마지막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끝까지 손목 고정을 하라는 말을 하는 거지, 이 말을 꼭 손목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세미 웨스턴을 잡고 임팩트 면을 만들면 손목이 이미 젖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손목 힘을 제대로 쓰려면 이게 더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미 젖혀져 있으니까 쉽게 더 젖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손목의 가동 범위가 확보가 안 된 거죠. 이렇게 손목 가동 범위가 확보가 안 됐다는 건 손목을 제대로 강하게 쓰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가동 범위를 확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손목을 더 젖힐 수 있을까? 만약에 손목을 더 젖히려고 여기서 억지로 힘을 주게 되면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루즈하게 책책 같은 그런 포인트를 칠 수 없게 되잖아요. 계속 고민이 해결되지가 않죠.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걸 더 젖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을 만들어 놓고 제가 오른쪽 손목에 힘을 뺐어요. 누군가가 이 라켓을 당겨주면 되죠. 누군가가 이 라켓을 뒤로 당겨주면 손목에 힘이 빠져 있는데도 손목이 더 젖혀집니다. 그 상태에서 치면은 손목의 가동 범위를 활용해서 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손목이 젖혀지는 걸 우리가 레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레깅은 내가 손목을 뒤로 억지로 젖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라켓을 당겨주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넥젠 포핸드 백스윙을 볼 건데, 백스윙을 이렇게 라켓이 뒤를 보게 빼잖아요. 그 상태에서 라켓 헤드 부분은 이 공간에 냅두고 손목만 혼자서 출발하는 느낌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켓 헤드에는 관성이 있어요. 라켓 헤드에 이렇게 뒤로 가려는 관성의 힘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라켓이 뒤로 가다가 손목을 앞으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라켓 무게의 관성 때문에 라켓이 내 손목을 뒤로 당깁니다. 그래서 내가 손목을 젖혔을 때보다 손목의 각도가 더 젖혀지게 돼요. 누군가가 라켓을 당겨주는 효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너 같은 선수의 포핸드를 보면 손목이 이렇게 직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거의 이렇게 닿을 것처럼 젖혀지게 되는 거예요. 빵! 하고 강력한 포핸드를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넥젠 포핸드에서 레깅이 되는 건 이런 원리인 건데, 그러면 레깅을 하려고 넥젠 포핸드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임팩트면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스윙이 바로 나가면 안정성이 좋아진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라켓이 뒤로 당겨지는 느낌이 없어서 레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파워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선책으로 레깅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뒤로 확 뺐다가 확 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라켓이 뒤로 가는 관성을 극도로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손목까지 미리 풀어주고 뒤로 확 뺐다가 나가면 레깅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공이 엄청 셉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고 스타일 차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요즘 선수들은 이렇게 잘 안 치고 넥젠 포핸드를 칠까요? 그 이유는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특별히 정해진 용어가 있는 건 아닌데 몸에 재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동작에서 내가 원하는 면을 오래 만들어 놓을수록 원하는 순간에 그 면이 정확하게 재현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핸드도 이렇게 준비하다가 유니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팩트 면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유니턴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몸의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가 포핸드의 전체 동작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넥젠 포핸드를 다시 보면 전체 과정에서 처음에 만들어 놨던 라켓의 면과 손목의 각도가 달라지는 순간이 레깅이 되면서 손목이 젖혀지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죠. 각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라켓이 뒤를 보다가 앞을 봐야 되니까 안정성이 떨어질 것 같지만 손목 각도가 포핸드 전체 과정에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원하는 면을 만들 수 있는 재현율이 높아지고 안정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깅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선수들이 넥젠 포핸드 백스윙으로 점점 발전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동호인 분들의 잘못된 사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넥젠 포핸드를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 스윙 스피드가 느린 분들입니다. 아까 라켓의 관성을 활용해서 손목을 확 끌고 나가면 손목이 젖혀지면서 레깅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작을 느리게 하면 라켓이 계속 기다려줄까요? 아니죠. 이렇게 스윙 스피드가 느리면 라켓이 뒤로 가는 관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서 라켓은 뒤로 당겨지지 않고 손목이 잘 젖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레깅을 더 하고 싶으시면 스윙 스피드가 더 빨라져야 하고요. 피지컬상 그러기가 좀 어렵다면 아까 면 만들고 스윙하는 것과 속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냥 면을 만들고 스윙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백스윙에서 라켓 헤드가 앞을 향해 있는 분들이에요. 아까 라켓은 그대로 냅두고 손목만 출발하는 느낌으로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렇게 손목만 출발해야 하는데 라켓 헤드가 이렇게 앞을 향해 있으면요, 손목만 출발하려고 해도 라켓이 자꾸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얘가 자꾸 따라오니까 출발하기 전에 억지로 헤드를 돌리는 동작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가면서 라켓을 돌리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과도한 와이퍼 스윙으로 끝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라켓 헤드가 앞을 향하게 백스윙을 하면서 잘 치는 선수도 있기는 한데 동호인이 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라켓을 뒤를 보게 빼다가 라켓을 돌려놓고 스윙을 출발하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왜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라켓을 다 돌려놓고 스윙을 출발하게 되면 레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라켓을 뒤로 보게 빼는 의미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빼는 게 빠르고 간결하고 안정성도 높아서 훨씬 유리한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세미 웨스턴 그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스턴 그립을 잡는데요, 레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컨티넨탈 그립에서 손목이 충분히 젖혀지기 때문에 손목 힘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턴 그립도 마찬가지로 세미 웨스턴 그립보다는 훨씬 더 손목 가동 범위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세미 웨스턴 그립보다는 레깅을 덜 사용해도 강한 파워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사용하는 선수들은 면을 뒤로 보게 빼는 것까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서 면이 아래를 보는 정도까지만 백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더러 선수가 이렇게 백스윙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턴 그립이 레깅을 꼭 하지 않더라도 손목의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사실 레깅을 아예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호인 게임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속도의 공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은 내 목표 레벨이 높다면 레깅을 추가해서 더 강한 공을 치셔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꼭 레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턴 그립은 아니지만 레깅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면을 그대로 빼서 스윙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어디에 많을까요? 여자 프로 선수들입니다. ATP 남자 프로 선수들은 넥젠 포인트를 많이 쓴다면 여자 프로 선수들은 백스윙을 좀 더 세워서 빼거나 조금 더 열어서 백스윙을 이어가죠. 손목 힘의 차이 때문에 손목 가동 범위를 극한으로 쓰기보다는 몸 전체와 팔 가동 범위를 더 사용하는 거예요. 손목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 대신 팔의 가동 범위를 최대로 이용해서 치려니까 팔이 더 크게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등 뒤로 돌아가는 큰 백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테니스의 여러 가지 동작들에서 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넥젠 포핸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포핸드 같은 기본적인 테니스 기술뿐만 아니라 복식 게임을 하는 방법, 의사결정을 하는 원리 같은 것들도 정말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유튜브에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블즈 테니스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복식 테니스 원리에 대해서 총 정리한 테니스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연구하고 준비하고 거의 2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포핸드나 백핸드는 레슨에서 배우면 되는데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잖아요. 많은 동호인분들이 사실상 클럽에서 치면서 독학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강의도 채널을 통해서 계속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세를 교정하고 연습하는 건 레슨에서 하면 되는데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곳이 아예 없었어요. 더블즈 테니스에서 여러분의 구력을 5년은 앞당겨줄 동호인 복식 전문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뻔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유튜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 테니스 이해도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제작했습니다. 상급자들도 모르는 내용이 정말 많고요. 저도 대회에서 예선 탈락만 하다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실력이 수직 상승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사전 테스터로 참여한 수강생들도 실력 향상을 경험하고 벌써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알림을 신청하신 분들께 강의 오픈이 되면 문자로 알림을 드리고 있는데, 첫 얼리 오픈 때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알림 신청을 하시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 한 분을 선정해서 강의 수강권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 채널의 일부 강의를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더블즈 테니스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